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튜브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신인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요즘에 뭐 언론에서 신인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인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 그래서 신인이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신과 인간, 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이 신인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 신과 사람을 아울러 이루는 말, 네,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라는 뜻으로 뭐 예수를 달리 이루는 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라는 뜻. 네, 신과 사람을 아울러 이루는 말. 네, 신령한 사람이다. 신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제가 저는 발달 심리, 인간의 발달 심리의 발달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그러한 정신과학을 깊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활동의 6대 법칙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인간의 그 정신과 뇌와 신체 활동의 6대 법칙을 발견을 했죠. 이렇게 해서 신지식인에 선정이 됩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어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의 이 정신과 뇌와 신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어요. 아주 깊이 해서 이 연구를 계속 20여 년 이상을 연구를 해온 거죠. 네, 이 연구를 해오면서 이것을 이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또 인간 발달학, 정신과학, 또 뇌과학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또 극동대학교, 강남대학교, 국립 강원대학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네, 한국성서대학교는 저 노원구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죠. 네, 이런 대학에서 이제 제가 특수치료교육학과, 뭐 유아교육학과, 교양학부, 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정인태 인간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정인태 인간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어요. 인간.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발달돼 나가는가라는 측면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인이라는 존재를 그냥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렇게 하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문학적으로. 네. 그거는 종교학적으로 그냥 뭐 예수 같은 경우에는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론을 얘기하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인문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과 신앙의 부분이고,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재라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할 텐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특히 제가 30살에 이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에 자문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대통령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제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뭐 제주도부터 부산, 광주, 뭐 강원도, 속초, 뭐 청주,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에 뭐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특강이 있으면 특강을 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11가지 종류를 정리를 하게 됐고, 이 11가지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페인이 있죠. 페인. 그래서 페인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페인이 된 거예요. 페인. 제가 아는 분도 실연을 당한 거예요. 실연.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제였는데 여자분한테 실연을 당하고 나서 매일 술만 먹고 그러니 페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한 그 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두뇌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일도 했는데 이 마약에 빠지는 거죠. 마약. 그 사람은 영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영재인데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하고 이제 그 혼음, 여러 사람하고 이 성관계를 동시에 맺는 그런 혼음에 빠지니까 다른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 자극이 너무나 강한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한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마약에 빠져 있는 거겠죠. 그냥 세상 가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재이지만 페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페인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이라는 측면들은 정자와 난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건강한 거, 우리가 인간 복제도 가능하죠. 인간의 발달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에서 영원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영원히 가고 있는 게 인간의 발달의 세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유전자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0이 결합이 되죠. 0. 그래서 제가 이제 0까지 해석을 합니다. 0. 그래서 0을 제가 이렇게 0을 또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이 0이라는 존재를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이 도대체 무엇이고 0의 순서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발달이 쭉 돼서 되다가 지체가 되기도 하죠. 그럼 발달 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발달 장애. 그러니까 제가 발달 장애 쪽은 아주 심도 있게 제가 연구를 했고, 심리 장애 쪽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달이 쫙 되다가 팽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물이 있죠. 이 성물이라는 존재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의 뇌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소시오패스들, 네, 또는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석 성격 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성물이거든요. 성물. 네,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짐승.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이런 건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 예. 그리고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돈과 권력과 자신의 명예,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존재들.
이게 속물인 거죠, 속물. 예, 이 속물. 그래서 이 속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옛날에 평화협정을 한다 그래 놓고 어때요? 평화협정 해놓고 다시 공격해버리죠. 그 탈레반이 미국하고 평화협정 한 다음에 바로 아프간을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약속했는데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물들. 둔재가 있죠, 둔재. 이 둔재. 그래서 좀 일반 사람들보다는 발달이 좀 이렇게 더딘 거죠. 그리고 발달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둔재라는 존재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평재죠. 평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꾼이 있어요. 제주꾼. 어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말하는 재주가 뛰어나든 또는 진짜 뭐 어떤 운동의 재주가 뛰어나든 이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제주꾼들이라 그래요. 이게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근데 이 제주꾼이 잔머리만 쓰면 제주꾼에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열정인들이 있어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열정인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거의 배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열정인들이 어때요? 영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서 영재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유전자 때문에. 근데 열정인이 영재가 되면은 엄청난 업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슨이 뭐라 그래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재들만 업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잔머리 쓰는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네, 그런 영재들. 근데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달인이 있어요. 달인. 그 분야에서 완전히 깨달아 버리는 거죠. 달인. 그래서 제주꾼하고는 달라요. 제주꾼은 진짜 뭐 빵만 잘 만들어. 제주꾼이야. 그리고 거기에 깨달음은 별로 없어. 근데 달인은 인생을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빵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고, 농사를 통해서 인생을 깨닫고, 고기를 잡으면서 인생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학벌주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매일 술만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면은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폐인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어느 날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팔자 핀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공부하고 있느냐, 평생 공부하냐, 평생 학습하냐, 평생 교육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벌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달인이라고 해요. 달인. 그러니까 달인하고 제주꾼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달인들은 도통하게 됩니다. 도통해요. 그래서 학문도 제가 한 책을 한 50권 썼는데 원래 한 600권 쓰는 게 제 목표였는데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생활이 이렇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뭐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거죠. 도통해 버립니다. 도통. 그래서 어느 날 끊임없는 연구를 하면은 뭐 심리학 분야에 완전히 도통이 돼 버리고 달인이 돼 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영업을 하는데 제주꾼들은 차를 잘 팔아요. 근데 달인들은 거기서 철학을 깨닫게 되고 차를 팔면서 철학적 고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달인이라 그래요. 대인들은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인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직 시대와 역사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평제들은 잘 못 느끼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나 당장 내 입에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이 이런 게 중요한데 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미얀마의 많은 또 사람들 또 저기 티벳에 또 위구르에 또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라도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대인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인의 세계를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뭐 평제나 속물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대인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항상 대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난 대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 우리가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 그쵸? 또 공자, 성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삶의 세계를, 삶과 죽음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삶과 죽음과 이치, 그리고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섭리.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을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섭리. 섭리를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삶 속의 현상에 대한 섭리를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경지에 올라가는 분들이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그 죽음을 극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뭐 저는 죽음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뭐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누명도 쓰고 뭐 독살도 2번 당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집이 포위돼서 그날 밤에 쇠파이프로 맞아서 죽을 그런 위기도 겪고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유전자가 영원하듯이, 그쵸? 그 과거의 영원함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나의 그 유전자가 계속 내려온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인문학자지만 신의 존재를 믿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의 존재는 영원을 가지고 내려왔고 또 영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의지의 영속성, 내 선한 마음의 영속성이 영원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제자를 통해서도 영원히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나의 이 영원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죽는 순간 인간의 뇌 활동이 멎게 돼요. 뇌는 혈액과 산소가 있어야지 활동하는데 혈액과 산소가 멎죠. 심장과 폐가 멎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뇌세포 안에 기억, 생각,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기억도 사라지게 되고 감정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죽음인데, 영은 영원한 거죠. 영은. 그렇죠? 네, 인간이 엄마 아빠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렇죠? 유전자를 통해서 결합이 되면서 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은 또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의지의 영속성,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본 정치, 네, 그래서 국민의 세상, 이러한 세상을
열고자 하는 나의 선한 이 의지는 영원히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딱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종교는 없지만 철학으로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제는 신적인 존재, 여기를 다 거쳐서 이 성인의 이 상황을 다 거쳐가지고 신의 존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 신적인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대인들도 타락할 수가 있죠. 타락하면은 성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인들도. 예,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한 수행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 돈, 명예, 그리고 또는 뭐 이성,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언제 마약이 됐든 뭐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수행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성인도 어느 날 마음을 따르게 먹으면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죠. 신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 어떤 열정, 그러니까 형제, 제주꾼, 열정, 영제, 달인, 대인, 성인, 신제까지 딱 올라갔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진짜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인. 인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를 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인. 이거 신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제, 신제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어요. 돈, 각종 뭐 여자, 뭐 남자 또는 각종 뭐 마약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이런 것 때문에 타락해버리면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 있죠. 사이비 교주들이 돈에 탐하게 되면은 타락해서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제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끊임없이 양심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양심을 발달시켜 나가고 그럼으로써 신제로서 신인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이비고 누가 사이비가 아니냐라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있는 종교는 종교야. 양심이 없는 종교는 사이비야. 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우주의 마음인 거예요. 우주의 마음. 네. 우주의 마음이고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늘의 마음이고 그 양심이 신의 마음이고 그 양심이 우리의 참나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나의 존재인 거야.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양심을 버렸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양심을 버렸다. 저 성직자 양심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제 이 신제를 신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신적인 존재. 이거를 이제 발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저는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신제에 다다랐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부처님처럼 사랑, 그쵸? 자비, 그리고 이 사랑과 자비가 나와 내 가족과 내 국가를 넘어서서 인류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인류. 그리고 우주를 향하고 있는 거죠. 전 우주에
아니, 우주에 생명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오산인 거잖아요. 예? 저 우리 이 지구는 저 우주의 그냥 하나의 모래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우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우주의 조화와 균형과 우주의 체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재다,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재다, 신인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양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마음이 양심이다 그랬잖아요. 우주의 마음이 양심이고 자연의 마음이 양심이고 하늘의 마음이 양심이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근데 학벌주의를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박사라도 양심이 없으면 사이비인 거예요. 그 사이비 교수, 사이비 학자, 사이비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학 박사라도 사이비 목사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아무리 자신이 종교 지도자가 돼도 양심이 없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이 바로 신의 마음이고 우주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양심. 네, 그 양심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신인은 인류를 사랑하는가, 그렇죠? 우주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 실천을 전개하는가, 그리고 양심의 표준이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지에 오른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신제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진짜 신적인 존재까지 갔는데 타락해갖고 성물이 되는 경우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11가지 종류를 통해서 신인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언론에 보면은 신인 많이 나와요. 네, 신인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33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33 정책. 그래서 33 정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 33 정책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부모님의 마음으로 만든 정책이구나. 이거는 진짜 신의 마음으로 만든 정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33 정책을 계속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인, 네,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